여러분,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여자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웃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숙제를 검사하고 방학에도 연수를 받으며 살아왔죠.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정작 제 아이들과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손주들의 첫걸음, 첫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남편 민수 혼자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이 특별했어요. 드디어 저도 여유가 생겼고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서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아들 가족은 서울에서, 딸은 부산에서 올 예정이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고향집 마당에 평상을 놓고 손주들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전래놀이도 가르쳐주고 그런 따뜻한 상상을 하면서 잠들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수와 함께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 30년 경력의 요리 실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준비했어요. 특히 손주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도 따로 준비했어요. 수제 쿠키에 과일 화채에 할머니표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죠. 오후 2시쯤 드디어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손주들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새봄이, 우리 가을이. 제가 손주들을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못 본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딸 가족도 곧 도착해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35년간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차례를 지내면서도 손주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래서 명절이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기 좋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퇴직 후 첫 명절이니까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그 완벽해 보였던 명절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저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상차림을 공개했어요. 35년 교사 생활 동안 모아온 모든 요리 노하우를 쏟아부은 진수성찬이었죠. 상 위에는 갈비찜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양념에 재워두고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 국물까지 완벽하게 우러나도록 새벽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그 옆으로는 색색깔의 잡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직접 부친 동태전, 호박전, 파전까지 마치 궁중 요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한 상차림이었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직접 만든 한과였어요. 손주들이 달콤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역강정부터 약과까지 시판 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성이 담긴 수제 한과들이었죠. 우와, 할머니,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새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손주들이 연신 젓가락을 놀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흐뭇하게 웃었어요. 평소에 편식이 심하다던 가을이도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연신 먹더라고요. 큰아들이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고는 엄마 솜씨가 정말 최고예요라며 엄지를 세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부터 주방에서 흘린 모든 땀방울이 아깝지 않았어요. 딸도 어머니, 이 잡채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 없던 아이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얼마나 기뻤는지. 사위도 장모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찼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순간인데 마음 한켠에서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뭔가 빠뜨린 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큰 며느리가 살짝 말하는 게 들렸어요. 칭찬하는 건지 핀잔하는 건지 애매한 톤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과하게 준비한 건 아닐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 특히 손주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할머니, 이 한과 정말 맛있어요. 새봄이가 약과를 베어 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환한 미소를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식사 시간 내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졸라대고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사이사이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끼어들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거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너무 완벽한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불안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미묘한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은 둘째 아들 진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엄마, 이번에도 카드 할부 돌린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금까지 들리던 젓가락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뚝 끊어졌거든요. 저와 민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 하필 지금 이 완벽한 순간에 큰아들 성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진우는 뭔가 잘못 말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아, 그냥 지난 설에도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우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미 터진 폭탄이었죠. 그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손주들까지도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눈치채고 젓가락을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아니 숨겨야만 했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엄마, 설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음식들 다 카드로 사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35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되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300만 원 정도.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할부로 나눠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300만 원이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명절 음식에 300만 원을 쓰셨다고요? 민수가 저를 감싸려고 했어요. 야,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엄마가 너희들 만나는 게 그렇게 기뻐서. 그때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해도 되는 건데. 바로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소박하게. 그럼 제가 35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명절이 무의미했다는 건가요? 손주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끼고 웅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새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손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이야. 평생 가르쳐온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창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비난받는 기분을 아세요?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다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35년의 완벽한 가면, 그 순간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그 미묘한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은 바로 둘째 아들 진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 말이죠. 엄마, 이번에도 카드 할부 돌린 거예요? 세상이 멈췄어요. 정말로. 방금까지 들리던 젓가락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저와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 하필 지금 이 완벽했던 순간에요. 큰아들 성우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진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뭔가 잘못 말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아, 그냥 지난 설에도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고.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손주들까지도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눈치채고 젓가락을 멈췄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설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음식들 다 카드로 사신 거예요? 35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300만 원 정도.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할부로 나눠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300만 원이요? 성우가 소리쳤어요. 명절 음식에 300만 원을.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손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이야. 세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해도 되는 건데. 소박하게? 그럼 제가 35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명절이 무의미했다는 건가요? 여러분,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비난받는 기분을 아세요?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다니. 행복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풍성해야 할 명절이 빚이라는 단어 하나로 완전히 얼룩져 버렸어요. 그 한 글자가 우리 가족 35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거든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아무도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평소라면 엄마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한참을 더 앉아있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성우는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해요. 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정말 세상 끝인 것 같았어요. 300만 원짜리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천한다는 그 비싼 한우, 제주도에서 공수한 전복, 유기농 채소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여보. 애들이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거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의 웃음이었는데 결국 그 웃음마저 빚으로 더럽혀버린 꼴이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달빛이 비추는 고요한 밤에 저는 속삭였어요. 다음 명절에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리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것이에요. 제 만족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35년의 습관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울까요? 그 답은 다음 명절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어요.